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국정원의 4대강 사찰과 관련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대상자를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 문건을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받아서 이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현 부산시장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달 국정원은 4대강 반대 인사 사찰에 대한 감찰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국정원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4대강 살리기 현안 대응 TF를 구성했는데요. 이어 4대강 반대 인사 20명을 선정해 특별 관리하겠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20일 박준영 홍보기획관은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는데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임무를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기록했습니다. 불법 사찰을 중단시키거나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했다는 건데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 본인의 반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잘 관리하라는 지시는 충분히 이행됐는데요. 4대강 반대에 앞장섰던 교수는 정부 부처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국고지원금과 연구 용역도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의 결함을 주장했던 인사에 대해서는 여론을 선동한다며 개인비리 적출 노력 병행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공고로 시작된 감찰 결과 보고서로 국회 정보위원장과 일부 위원회 열람을 통해 처음으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4대강 사찰 문건을 요청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문건을 보면 박 시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잘 관리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 시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사는 시작됐고 이 모든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시장직은 고사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할 텐데요. 순간은 모면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의 범죄 의혹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런 걸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거죠. 잘 가시길 바랍니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혹시 모르셨어요? 제가 물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더라고. 2009년에서 2010년 초까지 이 정무수석을 했어요. 네네네. 정무수석을 할 때 저는 사이버 심리전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북 파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대북 파트하고 관계할 일이 네네네네.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보보고는 국정원에서 늘 어떤 정부에서 해왔던 거니까 받았지만 국내 관련된 그런. 예, 그래서 이거는 일체 제가 진짜 몰랐던 일이고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지면 제가 단도자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지면 제가 단도자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지면 제가 단도자료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장모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대선 판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차례 법원 판단이 있던 사안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야 하고 사건 시점을 감안하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7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 사건의 담당 부서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에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선 검찰청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인데요. 중앙지검은 수사부서가 정해지면 기록 검토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시작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선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시 분쟁은 물론 재판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모해 위증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2006년 징역형이 확정된 정시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셈이 되는 건데요. 다만 이후 고소고발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일부 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불기소 처분의 결론이 뒤집히면
윤 전 청장 본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최 씨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터라 가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위고발을 막론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모와 성급기하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보여줬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그의 뻔뻔함이 혀를 내두르게 했는데요. 국민들께 유감 표명은 했어야 맞는 거죠. 후한무치함에 도덕적 불감증까지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최 씨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든 서울 송파구 소재 스포츠센터를 둘러싼 투자사업 관련 모해 위증 혐의 사건인데요. 이 사안의 최 씨는 당시 동업자였던 정 씨와 이익금 분배를 두고 분쟁이 생겼고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강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정 씨는 2006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에도 최 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15년과 2017년 각각 고소했다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정 씨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인데요. 지난해 3월 정 씨가 최 씨와 윤 전 청장 부인 김모 씨 등을 여러 건으로 새로 고소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고가 제기됐지만 서울고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대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휘한 겁니다. 왜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진행이 안 되던 재수사가 그가 사퇴하고 나서야 재수사가 진행되는 걸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윤석열의 뒤를 봐줄 검사가 없는 겁니다. 3번의 검찰 인사를 통해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는 친위부대가 모조리 해체 분해되고 좌천되며 그에 따라 수사 실무에서 빠진 게 유효한데요. 여기에 정상적인 검사들이 대거 실무에 투입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서울중앙지검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의 대선 포기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과연 끝까지 완주할까요? 갖은 내상을 입으면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는 출구가 없기 때문인데요. 관두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본인도 학교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달려야 하는 운명인 거죠.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은 검찰, 조선일보, 국민의힘 카르텔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존재하지 않는 오징어 판매 대신에 부장검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인맥을 팔아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조선 미디어를 중심으로 보수 정치 세력과 정치 검찰이 모두 등장하는 그들만의 진짜 부패 완판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 부장검사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등 4명이 입건됐지만 김씨 사기 행각의 끝에 누가 있을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을 연결해준 국민의힘 소속 유력 정치인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은 김씨 인맥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도 경찰 수사를 앞두고 김씨를 만났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력 정치인들의 유착 의혹을 넘어 국민의힘이 모셔오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측근의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준석 대표는 공정과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의 군복무 특혜 시비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패하고 불공정한 세력이라는 의구심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다급해지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18년 신년 특별사면에 김 씨가 포함된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씨는 현재 지금 재판 중인 116억 원 상당의 특경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일반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라 사면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이런 부패와 비리 의혹이 너무 많아 부동산 전수조사가 두려웠을 것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검찰,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들의 신랄한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가갈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상은 부패 완판당 또는 비리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